좋아요, 구독. 시장 지금 혼조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종목군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추후에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굿뉴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굿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메타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을 많이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 알트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굉장히 짧게 머물렀다 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앞서서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선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등락이 크게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다, 즐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을 찾고 개연성을 찾아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이런 성장 스토리보다는 지금 당장 이슈가 되거나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어느 정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 자체는 좀 낮아졌다, 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의 측면, 주가의 등락이나 이 등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변동성을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기에는 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쪽에 대한 투자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실제로 AI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중후반부부터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오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짧게 이슈가 됐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깊어질 거라고 봤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고 있는 이런 뉴스 플로우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AI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반기 내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뭐 GPT 앱스토어, GPT 스토어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입점을 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보다는 저점대에서 반등을 하는 종목,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 중에서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AI 쪽과 엮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단에서 AI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관련주들, 뭐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이제 상승폭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 중에서 SK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샘 알트먼이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지금 두 번째 방한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한번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엮기보다는 지금은 AI 쪽으로 좀 엮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 엮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기업 분석이라든지 업황 분석을 하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시장에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그럼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AI 관련돼서 저는 이제 좀 크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AI 관련 대장주라고 한다면 전 네이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말씀드렸었던 기업들,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맘 AI 같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시간이 좀 더 지나갔을 때 AI 관련돼서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모든 업종이나 산업군들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테마이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주가 흐름은 작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숫자가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AI 쪽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 변동성,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를 형성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실제로 매출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찍히는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주들 현재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좀 좋지 못한 소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뉴스 어떤 걸로 꼽아 오셨을까요, 이사님? 뭐 대표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관련된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SK온과 에코프로 그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포드의 추가적인 악재가 결국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던 뉴스이기는 한데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전기차에 뭐 2차전지 소재만 나오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종목은 실적에 따라서도 분명히 등락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2차전지보다는 전기차 시장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을이라고 봤던 전기차 소재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실제로 가격 조율을 할 때도 셀 업체들이나 아니면 전기차 업체들과 메탈 가격에 연동해서 가격을 제공할 만큼 이들이 갑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이 좋은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우리가 좀 생각하기엔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생각했던 주가도 두려움 없이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전기차의 성장성, 거기다가 나오는 소식마다 지금 테슬라가 가격 조정을 하면서 계속 후발 업체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GM에 이어서 다른 업체들 스텔란티스까지도 전기차의 추가적인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전기차 시장은 중국을 제외한 전 시장의 상승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중국에 못 팔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 팔고 있는데 유럽은 이미 정체로 가고 있고 미국이 만약에 정체 양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을 보이긴 어렵고 거기다가 뭐 최근에 현대차가 일부 리튬의 어떤 그 계약 자체를 간펑 리튬과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과 함께하면 미국으로 못 가는데 왜 간펑 리튬과 계약을 맺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자동차 업체는 싸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현대차가 LFP를 스스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LFP 배터리를 스스로 할 때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리튬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2차전지 소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것은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의 성장은 이게 다시 오려면 전기차 가격이 확 빠지든지 아니면 수요가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생겨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자꾸 저렇게 고개를 들고 있으니 정책적인 배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자동차 업체들이 앞단에서 저렇게 스스로 투자를 멈칫멈칫 거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도 어떤 양상이 벌어졌죠. 덩치가 커지니까 ETF가 계속 유입되면서 매수 유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한 거죠. 시총 기준으로 지금 배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빠지면서 시총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매물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ETF의 어떤 비중 조절을 위해서 소위 패시브 쪽에서는 매물이 같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공매도가 멈춰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면 계속 매물이 매물을 더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정리해 주고 또 다른 나쁜 소식은 없었을까요? 네, 뭐 전기차와 관련돼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 자체가 일단 소재 쪽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기본적으로 아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좀처럼 바닥을 찍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NCM이 좋은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LFP 비교해서 NCM이 좋은 건 명확한데 그러면 수산화 리튬 가격과 탄산 리튬 가격의 갭이라도 줄어들어야죠. 근데 둘 다 같이 떨어지면서 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더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이 수산화 리튬의 가격이 어쨌든 똑같이 떨어지지만 비싸면 LFP가 코발트나 망간이나 알루미늄에 비해서 철과 인이 비교적 엄청나게 싼 광물이고 그다음에 확보하기가 쉬운 광물이기 때문에 LFP 가격 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비슷한 가격으로 가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악재는 지금 뭐 테슬라 영하 30도 되니까 지금 뭐 이렇게 미국에서 멈춰져 있는 테슬라가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LFP 배터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영하 30도 정도 가면 NCM이나 LFP나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영하 한 10도 내외 정도에서는 NCM이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영하 5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NCM이나 LFP나 모두 망가지는 건 똑같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최근 들어서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매물로 나오니까 이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신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명확하게 투자 관점을 이것도 하실 필요가 있다. 전기차 성장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면 실적이 당분간 좋아질 수가 없죠. 캐펙스는 계속 늘려야 되고 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성장이 다시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이슈만 나오면 제가 보기엔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되 말씀드렸던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이런 급락 구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쪽에 올인하신 분들은 계속 그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변수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주가가 호재를 만나면서 올라왔을 때는 더 이상 욕심 부리시기보다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반도체라든지 뭐 IT 쪽의 다른 종목군들로 배분을 하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